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교묘하게 회방을 놓는 이런 그 나쁜 사람들, 이 회의론자들의 그 예,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속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없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게 인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미 입증된 그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그 입증된 팩트예요. 더 이상 그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행동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럼 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이제 중요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 움직임, 이 운동으로 이제 가장 그 첫 단추를 끊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유엔에 의해서 체결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기후 변화 협약. 그래서 1992년에 이제 유엔 주도로 해서 협약이 체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돼 있고요. 전 세계 176개국이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 조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조항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가 수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 뭐 왕이 있는 나라 뭐 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조약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유발하는 기후 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라고 세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예방 원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 원칙은 뭐냐면 이런 그 그러니까 사후적인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이미 그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그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막자 이런 원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방 원칙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공동 책임 원칙. 그래서 이거를 누구는 더 책임을 많이 지고 누구는 적게 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뭐 이런 원칙이고 그리고 형평성 원칙 이거는 그 뭐냐면 사실은 이 기후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선진국 같은 나라는 이제 국력이 좋으니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가난한 나라는 여지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국력의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어떤 그 뭐 대응책이란 뭐 예를 들면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경제적으로 뭐 공장 기술을 뭐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그 부담을 좀 더 이제 선진국이 더 많이 지자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전 이 세계 이제 국가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1992년에. 그런데 이 기후변화 협약은 이런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못했어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997년에 이제 일본에 있는 교토에서 이제 다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교토 그 결과물이 이제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토 의정서는 뭐냐면 이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92년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교토에서 이제 그 이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안이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이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거 이런 건 뭐냐면 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그 국가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공장마다 이렇게 다 그 배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배출권을 사와야지만 이제 그 배출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대신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을 그럼 대신 줄이면 그 배출한 줄인 양만큼 또 이제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줄인 양만큼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더 많이 배출한 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예, 그런 제도입니다. 또 그런 제도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뭐 줄인 기술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이런 걸 그 비용을 줄일 수, 이산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뭐 이런 인센티브 이런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기술 분야의 투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토의정서가 잘 작동을 했냐 하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제 한계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2001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였는데 97년에 이제 합의를 하고, 그 전에 2001년에 미국이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거죠. 미국도 탈퇴를 하고, 그리고 배출량이 그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또 그 제재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 그 편성이 되는 바람에 중국은 또 규제를 안 받고 막 이런 그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 두 나라가 여기에서 이제 별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탈퇴해버리고 이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별로 실효를 못 봤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가. 그리고 실효를 못 보고, 그러니까 좋은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협정은 뭐냐면, 협약은 뭐냐면 이 파리 협정,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지금 요 협정에 그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조약, 그러니까 그런 국가 간의 약속들의 어떤 체계 안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협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토 의정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인이 이제 그 반기문 전 총장 여러분들도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체결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체결이 될 거라고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근데 정말로 됐습니다. 정말 이게 그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 체결되는 게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도 어쨌든 거의 기적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대단한 성과예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정상들이, 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 195개국이 이제 모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파리 협정은 그 그 기존 협정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그 국제법으로 만들려고 유엔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러니까 많은 그 기준치보다 많은 그 국가가 체결을 해야지만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성공한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우리 인류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근데 이게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긴 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한 처벌 조항 이런 거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벌금을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지만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국제재판소 이런 거에 가지고 갔을 때 이 법 조항이 그 거기서 이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리 협정의 국제법적인 효력이. 그렇지만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17년에 그 이 나쁜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그 탈퇴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아직 그 탈퇴하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뭐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탈퇴할 거라고 선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파리 협정이 운명이 좀 위태롭기도 한데 근데 이걸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 파리 협정이 정말로 잘 돼야 돼요. 우리 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지금 이 녹화하는 프로그램에 좀 에러가 나가지고 좀 일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파리 협약이 이제 새로 체결된 중요한 협약인데 그럼 기존의 이제 교토 의정서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제 앞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중요한 게 국제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범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제 감축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국가가 40개국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 파리 협정에서는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비율로는 22% 정도밖에 안 됐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19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출량의 거의 이제 95% 이상을 커버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그런 협상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변경점은 이제 온도 목표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서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몇 도에서 묶을지 그 목표를 정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교토정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가마다 의견차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파리 협정에서는 이걸 합의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냐면 2도 아래로 2도보다 훨씬 아래로 맞추는 걸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1.5도까지 제한을 하자. 그래서 목표는 1.5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서 상승하는 온도를 1.5도에서 2도 사이에 묶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요 사이에서 묶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이제 그 감축 목표를 이제 국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정했다면 지금은 각자 그 나라가 그 양심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가 이제 얼마만큼 줄이겠다 이렇게 각자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030년까지 약 40% 그러니까 37%까지 줄이는 걸로 이제 목표를 정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국가마다 각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교토정서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서 감축 의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감축 의무를 지게 됐죠.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그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그 많이 진전된 거다, 많이 발전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뭐 여기 표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체결이 됐고 2020년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우리 인류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리 협정을 잘 지키고 이게 잘 그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그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기후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피해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변화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런 피해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제 어떤 피해를 입힐지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온도가 어떻게 올라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피해의 양과 규모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런 방법을 씁니다. 이, 이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서 그 지구의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온 그런 시나리오들이에요.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만큼 배출했을 때 이만큼 배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시나리오별로 어떤 피해가 올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죠. 그래서 요 뒤에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태양빛으로 환산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태양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좀 너무 테크니컬한 설명이 들어있어서 좀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제 태양빛의 강도로 이제 환산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양을 태양빛의 세기로 그냥 강도로 환산한 양이에요. 그래서 요 8.5가 제일 센 거죠. 그렇죠? 2.6이 가장 이제 약한 거고. 자, 그래서 근데 2.6이 뭐냐면 RCP 2.6이 뭐냐면 요거는 이게 자연적인 태양의 양이에요. 이산화탄소 농도로는 420 ppm이 되는 거고. 근데 요 시나리오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달리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한 톨도 배출하지 않을 때 요 경로로 가게 돼요. 우리 이 지구의 기온이.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자동차도 안 타고 뭐 공장도 안 돌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죠? 이게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뭐냐면 요 맨 밑에 있는 RCP 8.5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추세 그대로 앞으로 계속 배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계속 배출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940 ppm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최상이고 이거는 최악이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배출하면은 더 나쁜 거지만 더 많이 배출하는 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최상과 최악 사이에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이제 최상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 기온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2100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은 2100년까지 4도 상승이 예측이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 그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면은 그 경우에도 근데 지구온난화가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배출해놓은 양이 굉장히 많이 이미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도 0.5도가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에 지금 우리 뭐 파리 협약 이런 거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전 세계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1.5도 상승해서 막는 게 지금 전 세계인의 목표예요, 목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온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 추세로 가면 이제 요 4도 시나리오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기 뭐 막 아프리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논 밭의 3분의 1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그리고 전 세계 대도시들이 다 이제 뭐 이런 홍콩이나 뉴욕 같은 이런 대도시들이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되고 전 세계 생물종이 절반이 멸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런 이상 기후들이 발생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만 해도 상당한 피해인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은 되게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네? 네,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스케일이 그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이 지난주에 잠깐 말미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전 세계 배출량이 뭐 잠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와중에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데 1인당으로 치면은 이렇게 많이 가장 이제 압도적인 이제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 뭐 중국은 좀 밑쪽에 있긴 한데 그 인구가 많아서 배출량으로 총 배출량 따지면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배출량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은 계속해서 그 역사상 최고 수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ppm을 벌써 넘어가지고 뭐 지금 이게 뭐 작년에 떴던 기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우리 인류가 이 지구 기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더운 해가 언제였냐면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위 그러니까 10위까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9개가 2000년대 이후예요. 9개가 2000년대 이후고 1위부터 5위까지는 하잖아요. 그러면 다 2007년 여기쯤이네요. 2007년 이후가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기온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작년 이제 2019년이 이제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2019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거야. 이 기록이 깨질 거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지구 기온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 협약을 반드시 지켜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스턴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인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이제 뭐 환경에 대한 뭐 환경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스턴 보고서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환경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한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거거든요. 경제학자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연구한 보고서예요. 근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 보고서지만 책 한 권 분량이지만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비용이 우리가 5에서 20%, 최대 20%,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그 돈의 최대 20%까지를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그 대응하는 비용으로 쓰게 된다. 우리의 모든 그 생산량의 20%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가 그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근데 어떤 대조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지금 당장부터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서면 요 최대 20%의 비용을 1% 이내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서면 나설수록 얼마나 많은 이 우리한테 이 돌아올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느냐,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보고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결국엔 이 성장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환경을 희생을 많이 시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근데 성장이 뭡니까? 우리 예전에
성장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성장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손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무시하면 결국엔 그게 우리의 경제적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이 망가진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지금처럼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게 될지 우리가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 이 인류가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는 앞으로 이 1, 20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그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어린 이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요 동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각자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링크에 있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얘가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분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많은 반성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화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환경이 망가지는 거는 누구한테 나쁜 일이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어른은 이제 여러분 우리 다 컸으니까 살 날이 뭐 여러분들은 많이 남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 짐을 지우는 거냐면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신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는 사실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실 우리 세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